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개편 전 이제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로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에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관련 문제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했고, 자, 우선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선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진심을 많이 축하드리고요. 자, 나머지 이제 체력장, 인정성, 그다음에 면접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제 경찰공무원 끝까지 되시길 바라고, 그럼 이제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내년 시험을 이제 바로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자, 내년부터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경찰학이 이제 20문제, 40문제, 그다음에 형법하고 형소법이 합쳐져서 형사법에서 이제 40문제가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헌법이 이제 20문제 들어오는데, 자, 우선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분들은 어차피 이제 경찰학이나 형법이나 형소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배웠던 내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거나 혹은 양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지, 뭐 새롭게 크게 개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헌법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자, 기존에 준비했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새롭게 이제 내년을 아예 준비하고 있던 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헌법이라는 차이 하나만 있을 뿐이지, 다만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뭐 경찰학이나 형법이나 형소법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다시 이제 세세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다 가망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올해 시험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됐냐면, 자, 총론이 11문제가 이제 출제됐습니다. 총론이 11문제인데, 자, 이 11문제에 있어서, 자, 우선적으로 이제 제 기본서 기준이기 때문에, 자, 총론의 제 1장 경찰과 경찰학 분야가 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제 2장 한국경찰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면 제 3장 경찰 행정법 분야가 4문제 출제가 되었으며, 그다음에 4장 경찰 행정학 분야가 한 문제. 자, 마지막으로 제5장 경찰 통제와 관련된 분야가 한 문제. 그래서 총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론입니다. 강론. 자, 강론의 일명 각 분야별 경찰이다 해가지고 이쪽에 9문제가 출제됐으며, 이때 크게 제 1장 범죄학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2장 생활 안전경찰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제 3장 수사 부분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제 4장 교통에서, 제 4장 경비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제 5장 교통에서 한 문제, 제 6장 정보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제 7장 보안에서 한 문제, 제 8장 그다음에 외사에서 한 문제.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문제 출제됐고, 근데 지금 9문제로 이제 표현한 이유가 지금 한 문제가 있는데, 자, 한 문제는 논외야. 그 외쪽으로 내부 규정이 하나 나왔어요. 내부 규정. 그래서 내부 규정에서 한 문제. 그래서 총 이처럼 20문제로 이제 구성됐고요.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 바라보니까 올해 이제 경찰학 2차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가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 좀 비율을 좀 맞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자, 왜 비율을 맞췄냐면, 자, 우선 내년부터 제 1장을 이처럼 30%를 내겠다라고 가드라인을 이제 제시해놨고, 그러면 한국사는 5%를 내겠다라고 제시해놨고, 그러면 경찰 행정법은 35%를 내겠다라고 제시해놨고, 그러면 4장하고 5장을 합쳐서 15%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85%를 내겠다라고 이제 가드를 제시해놨고요. 그러면 각 분야별에서는
15%를 출제를 하겠다는 거. 제가 쉽게 한다면 강론은 한 번에 실무 쪽이야. 실무 쪽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에 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총론이 가장 중요해지는 총론이. 85%란 것은 최소한 제 판단인데 총론에서 32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32문제. 그러면 강론에서는 각 분야별로 한 문제에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8문제는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론 강론에서 40문제대 그 중에서도 최소한 30문제 이상은 총론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이제 3장. 그래서 거의 비합쳐서 이제 4문제 나온 거고 또한 1장도 30% 내겠다라는 가드라인 안에서 이제 미리 이렇게 4문제 각각 이제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분석이 크게 무엇이냐? 이 20문제에 있어서 법령 관련된 문제가 15문제. 그다음에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5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처럼 크게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15문제, 각계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5문제 해서 이제 20문제 따르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보시면 경찰의 분류에 대한 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해가지고 본 문제는 이제 제 기본서 총론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1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권이 행정과 사법경찰을 모두 담당한다. 1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때 한번 했던 거 있습니다. 1번 문제 있어서 1번 질문이야. 경찰의 이점 분류에 있어서는 행정과 사법 경찰로 나뉘되 이 경우 이 행정과 사법의 구분은 이처럼 프랑스에서 최초로 구분을 지었대. 단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계 영향으로 구분 없이 이처럼 모두 다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행정과 사법경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양자의 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모두 다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작용으로서 수사, 제지, 취급, 제한, 광경에 사살이 있다는 거. 2번 문제는 이거 크게 이렇게 나눠주잖아. 진압경찰과 그 다음에 예방경찰로 각각 나뉘되 진압경찰은 말 그대로 위해 발생 시에 하는 거고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따라서 이번 질문 본다면 수사, 제지는 진압받고 그 다음에 광견의 사살도 제지받고 단 총포, 화약류의 취급자는 예방경찰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급 제한은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거고 2번. 3번.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서 행하는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지도, 선도, 제공 등이 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3번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 봉사, 경찰과 봉사하고 그다음에 질서 경찰로 각각 나뉘는데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기반으로 행하는 작용이고 질서는 권력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작용이다 했고요. 따라서 비권력적 수단으로 서비스하는 경찰이 봉사죠. 4번. 이제 4번은 이제 크게 보시면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작용에 부수해서 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경제, 산림, 철도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협의의 행정은 일반 행정 사무에 경찰권이 접목돼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고 이와 대비한 게 보안경찰이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경찰 작용만 이루어지는 분야죠. 그래서 위생, 건축, 산림 등은 일반 사무에 경찰권이 접목된 협의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총포 화약류의 취급자는 이처럼 유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경찰이라는 거. 예방경찰. 자,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강조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역사적 변청 과정이다 이거죠. 역사적 변청 과정. 저 순서대로 나라쇼.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그냥 순서죠. 순서. 자, 본다면 첫 번째 경찰 윤리 헌장. 그래서 기억번은 66년도. 66년. 자, 이제 두 번째 들어온 게 디귿번이죠. 경찰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은 69년도. 자, 세 번째. 디귿 맞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소방국의 이처럼 민방위 본부로 소방국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죠. 니은번. 그래서 75년도.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미음번이죠. 치안본부를 경찰청 승격은 경찰법이 제정된 1991년인 거고. 마지막으로 레일번 경찰 서비스 헌장. 경찰 서비스 헌장은 98년도에 이처럼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자, 경찰의 임무에 관련된 사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국자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피해자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에 1번 맞는 말이고. 자, 2번. 자, 이제 2번 이제 경찰의 임무에 있어서 자, 경찰의 임무는 크게 기본적 임무에서는 자, 법 질서의 불가침성. 자, 이때 법 질서의 불가침 경찰의 죄송합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에 있어서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법, 질서의 불가침성. 두 번째, 국가의 존립, 국가 기관의 불가침성. 세 번째, 개인의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으로 각각 나뉘되 이때 공공의 안정의 제1의 요소는 이처럼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의 요소다 그랬죠. 제1의 요소이며 이때 수업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 법. 이때 법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공법과 사법. 자, 이때 공법에 대한 이처럼 위반은 위험으로서 경찰이 이처럼 직접 개입을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법은 이처럼 민사 문제다. 그래서 경찰의 개입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개입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개입 가능하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죠.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의 요소로서 공법에 대한 위반은 1차적으로 위험으로서 경찰의 발동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이제 3번이죠. 공공질서. 자, 이제 두 번째 문가 공공의 질서죠. 공공의 질서. 이때 공공의 질서는 크게 무슨 개념이다? 불문 규범의 총체라고 있습니다. 불문 규범의 총체로서 그런 개념은 이처럼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라고 칭했고요. 그래서 질서의 개념은 이처럼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 따라서 불문 규범의 총체로서 이점 질서란 분야는 시대 환경 등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라고 칭했고요. 그래서 3번도 맞죠?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 규범의 총체를 의미하고 이러한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4번 이제 임무에 있어서 위험이죠. 위험. 자, 이때 위험은 크게
분류에 있어서 그게 두 가지로 한다면 현실성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그다음에 구체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인식 즉 내용에 따라 그게 세 가지죠. 위험, 혐의, 또한 외관적 위험. 세 번째 오상 위험으로 나뉘되, 자 이때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한 중 하나가, 자 이때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을 나뉘되,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나 구체적 위험이 경찰 개입의 요건이 들어간다. 경찰 개입의 요건. 따라서 4번처럼 자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계기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 상태를 의미하고, 이때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대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니죠.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이제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 관련돼서 진정을 기약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4번 문제는, 자 우선 4번은 자 그러니까 진정을 기약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물어보겠는데,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은 크게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고, 또한 4번이야. 4번도 다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그다음에 2번이야. 2번은 조사 중지사유예요. 중지사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진정을 기약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고, 1번하고 4번은 각하사유. 그다음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는 3번입니다. 2번은 조사 중지사유. 그래서 각하사유는 규칙 29조에 있고, 그다음에 조사 중지사유는 규칙 35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서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인권 보호 규칙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언론중재법 봅니다. 자 언론중재법에서 침해 구제에 대한 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언론중재법상 구제 방법에 있어서 크게 자 정정보도 청구권이죠. 정정보도 청구권은 이처럼 이제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언론 보도가 있은 후부터, 즉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냈습니다. 6개월 이내. 단 이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 청구한다? 이처럼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죠.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경우, 그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한다는 거. 따라서 1번.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처럼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보도 등이 있은 후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2번. 자 2번은 이제 구제 방법에 있어서 크게 대표적으로 조정 신청도 있고, 그다음에 중재 신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라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방법. 이때 이 경우 이제 2번. 자 조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구제 방법에 있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자, 3번 이제 중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양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청구 등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련돼서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대. 이때 중재 신청의 효력이죠. 효력. 중재 신청의 효력은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는 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 갖는다. 자,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3번이면 3번 같이 묶어 그리면 되고. 4번. 자, 청구권이죠. 보도 청구권. 자, 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 보도에 있어 고의, 과실, 위법성은 안 따진다 했습니다. 위법성은 불문한다는 거. 즉 언론 보도에 있어서 해당 언론 보도에 관련해서 청구함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 보도가 고의로 보도를 했던 과실로 보도했던 혹은 위법성이 있던 안 따진다는 거. 그래서 옳죠. 4번이죠. 그래서 4번처럼 사회적 주장에 관련된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대. 이 경우 그 청구에 있어서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 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옳죠. 것은 4번.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6번. 부정청탁 금지법에 있어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자, 1번 틀렸습니다. 1번은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서면으로 신고. 저 구두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신고 해가지고 동법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그래서 서면 신고를 해야지 2.9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우리가 많이 본 질문이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 그 강의를 받지 않부터 10일 이내 서면을 신고하되 단 외부 강의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러지 아니하고요. 3번. 자, 3번은 개념입니다. 자,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수처,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3번 맞고. 4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나왔죠. 기부 후원 증여 나오면 돈 받을 수 있다. 즉 후원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용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우리가 봤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면으로 신고한다는 거. 자, 이제 7번 국가수사본부장 오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7번 국가수사본부장. 자, 우선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은 첫 번째가 치안 정감으로 하고 두 번째 임기는 2년이고 이때 중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이때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을 하고요. 이때 임기가 2년이다 하고 이차 임기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차 신분 보장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즉 직무를 수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에서 탄핵, 이처럼 소추, 의결할 수가 있으며 이때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처럼 임무는 수사죠. 수사에 관하여 이처럼 지휘 감독을 한다라는 거. 지휘 감독한다. 자, 따라서 1번 보면 국가수사본부장 치안 감을 한다니죠. 치안 점검을 보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다만 임기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 뒤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임기는 2년인데 주임할 수 있다 아니죠. 임기 2년이지만 주임은 허용하지 않고요. 3번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기관장을 지휘한다. 이거는 경찰청장 임명이죠. 경찰청장 임무죠.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기관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경찰청장 임무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에 관련된 지휘 감독하는 거고요. 4번
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올바른 것은 4번. 4번. 자, 8번 갑니다. 자, 8번. 자, 8번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우선 이제 경찰 공무원법과 관련된 임용 결격 사유는 기본서 168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8번은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자, 이 1번에 있어서 크게 자, 보시면 자,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경찰 공무원법은 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한정 후견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와 달리 이제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자, 국가공무원법은 성년 후견인은 이처럼 결격 사유야. 다만 한정 후견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한정 후견인은 경찰 공무원법상 이처럼 결격 사유는 해당이 되되 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공통되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보시면 돼요. 자, 9번 봅니다. 경찰 징계. 자, 205페이지부터 219페이지에 있는 거고. 자, 9번. 자, 9번에 1번은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제 분류한 거죠. 징계 분류. 징계 분류는 크게 중징계와 그다음에 경징계로 각각 나뉘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를 의미하고, 경징계는 이처럼 감봉과 견책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1번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아니죠?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거. 자, 2번입니다. 2번. 자,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 채택 여부의 결정이야. 채택 여부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합니다. 의결로서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자, 3번. 자, 이제 3번은 이제 정직에 있어서 특징이죠. 정직, 징계, 처분 시 대표적으로 신분 보유하죠. 신분을 보유하되 단 1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한 두 번째 그 기간 동안은 보수 전액 미지급하죠. 보수를 전액 미지급한다라는 거. 따라서 3번에 보시면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이때 직무 종사하지 못하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아니죠.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자,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자, 4번. 자, 이제 4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 해줬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에 관련된 징계에 있어서는 자,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관련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의결하고, 총경과 그다음에 경청, 그다음에 경감 이하로 각각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총경과 경정은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경감이하는 경찰청 및 각 경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이쪽은 국가공무원법이고 이 둘은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다 했습니다. 징계령이다. 그래서 이처럼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는 경무관 이상에 관련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총경과 경경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 공무원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경찰 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죠. 1번, 2번, 3번은 틀렸고요.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은 이제 번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에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각각 나뉘되, 자, 이때 제한구역 이제 단순한 게 하시는 부분인데, 뭐 10번에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기역, 니은, 제한구역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 그다음에 통제구역은 디귿과 미음은 통제구역에 해당한다는 거. 따라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총 3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1번 보호조치 등 갑니다. 경지법 보호조치 등. 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고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경지법 4조 1항에 따라 긴급구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구 거절할 수 없다. 만약에 긴급구를 요청받은 의료 종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지법에 따라 처벌한다. 자, 1번 크게 두 가지 이제 쪼개줬습니다. 자, 경지법입니다. 경지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크게 구호, 긴급 구호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다라고 경지법에서 명시한다 그랬고요. 이때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에는 처벌을 하되 그 처벌에 관련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은 경지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련된 법률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경지법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 규정은 별도로 따로 있다 했습니다. 따로. 자, 그 다음에 2번 경찰관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 등의 가족 등에 알리되 그 대상자의 가족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관서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자, 따라서 2번. 자, 조치시죠. 조치시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를 하고, 이때 만약에 자, 가족 등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즉시 하면 되는 거고, 자, 가족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구호 기관 등에 인계한댔죠. 구호 기관 등에 인계를 한다. 마찬가지로 즉시 하는 거죠. 즉시. 그래서 경찰 관서 등에 인계하는 게 아니라 가족 등을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즉시 그 대상자를 구호 기관 등에다 인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틀렸고요. 3번. 자, 경찰관은 경지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경우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맞죠?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이때 임시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3번. 자, 4번. 자, 4번은 크게 미, 병, 부. 이때 미병부는 임시보호 조치죠. 임시 보호 조치 대상이죠. 이때 임시보호 조치 대상으로서 이 경우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조건.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 따라서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거부시 보호 조치가
불가다 그랬습니다. 불가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병부는 임시 보호 조치 대상자로서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고로 미병부가 거부한 경우는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4번처럼 자, 미병부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 조치할 수 있다 아니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죠. 3번. 1번, 2번, 4번 다 틀렸죠. 1번은 처벌 규정은 응급 의료에 관련된 법률 위반을 처벌하는 거고, 또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가족 등의 지체 없이 통제를 하되 가족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구호 기한에 인계를 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미병부는 동의를 요건하는 대상자로서 거부한 경우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올바른 것은 3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2번은 범죄 원인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번 휴와 맥케이의 사회체론에서 빈민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 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을 감소하지 않는다. 맞죠? 자, 사회체론이야. 지금은 이제 12번이 이제 사회체론인데, 자, 사회 해체론 속에서 범죄 발생 원인입니다. 범죄 발생 원인은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원인이지 이를 이처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회체론 속에서 범죄 발생 원인은 사회 그 자체가 원인이지 구성하는 구성원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 고로 구성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비행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1번 맞고요.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내용 자체가 키워드가 딱 던져져 있어요. 2번 보면 뒤에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억제 이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합리적 선택 이론. 그래서 고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 예방론에는 억제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다는 거. 따라서 2번 바로 틀렸죠. 레클레스의 견제 이론은 아니죠. 즉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으며, 범죄 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합리적 선택 이론. 레클레스는 견제 이론이잖아요. 레클레스 견제 이론은 주민의 견제가 강하면 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견제가 없으면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는 거. 단 가장 중요한 요소를 좋은 자아 요소로 바라보는 거고. 3번 차별적 강화 이론. 즉 강화 이론 말 그대로 이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 즉 쉽게 한다면 차별적 강화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은 이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칭찬 혹은 무관심 등이 오히려 범죄를 강화시킨다는 거. 범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차별적 강화 이론이다 라고 칭하잖아. 따라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회피가 되면 그 행위는 강화된다. 맞죠? 처벌이 아닌 칭찬과 무관심이 범죄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거. 따라서 반대로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당연히 범죄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3번 맞고. 4번 머튼이 제시한 긴장이론.
저 이제 아노미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긴장 이론 자체가 아노미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튼의 긴장 이론은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고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긴장이 결국은 범죄까지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13번 봅니다. 13번. 자, 성매매 처벌법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개냐? 자, 13번. 자, 우선적으로 크게 성매매죠. 성매매. 성매매의 대상은 불특정인, 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때 행위에 있어서, 즉 목적에 있어서는 성교 행위나 혹은 유사 성교 행위죠. 유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행위를 내가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시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처럼 금품 등 이처럼 약속 등을 하고서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처럼 금품 등을 약속하고 나서 성교 행위나 혹은 유사 성교 행위를 이처럼 하거나 혹은 시켰을 때 성매매 처벌법을 처벌하죠. 그래서 기억본처럼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유사 성경을 제외한 성경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니죠. 유사 성경에도 들어가죠. 제외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혹은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을 시키고, 대읍번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하고, 단 고용관계로 인해서 보호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이 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전부 다 포함되죠. 전부 다. 뒷번도 틀렸고.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정 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고 신변 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하되, 단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미음번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나 면제할 수 있다. 자, 성매매에 있어서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죠.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아니한다. 자,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크게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틀렸죠. 따라서 올바른 것은 2개죠. 2개. 니은하고 리을 2개. 자, 14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아동학대 처벌법이죠. 아동학대 처벌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 등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져간다. 맞죠? 그래서 수업 때 2배 다음 틀린다 했습니다. 2분의 1까지. 자, 2번. 자,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혹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재학대의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을 보호를 위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거. 이때 응급조치에는 행위에 대한 제지, 또한 격리, 즉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 등을 격리시키고, 또한 피해 아동 등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등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 자 14번, 네 2번을 보시면, 자 전기통신 등을 위한 접근금지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접근 금지는 그게 무엇이다? 임시 조치나 혹은 긴급 임시 조치죠. 긴급 임시 조치. 따라서 이번 틀렸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임시 조치나 혹은 긴급 임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인 거고. 이번 틀렸고요. 3번. 자, 학대 행위자를 아동들로부터 격리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넘을 수는 없대. 단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4번.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임시조치는 친권 혹은 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있고,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위탁, 경찰 관서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 자, 이제 15번 선거 경비 보겠습니다. 선거 경비. 자, 이제 선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본 거 있죠, 우리가. 15번. 자, 선거 경비 때 경찰의 비상근무죠. 비상근무 체계에 있어서 그게 두 가지 쪼개지죠. 선거 공고 1부터 선거 전일까지는 경계 강화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선거 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가포비상이 들어가죠. 가포비상.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경찰의 비상근무 체계는 선거 공고 1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실시를 하되, 단 이 경우 선거 공고 1부터 선거 전날까지는 경계 강화에 들어가는 거고, 선거 1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가포비상에 들어간다는 거. 따라서 1번. 통상 비상근무 체계는 선거 기간 개시 일로부터, 즉 공고 1부터 예전 개표 종료시까지 하되, 이때 경계 강화 기간은 선거 기간 개시 일부터 이처럼 선거 전일까지 경계 강화. 맞죠? 맞고요. 2번. 대통령 후자는 가포경호 대상이다. 자, 수업 때 이제 강조했죠, 우리가. 자, 선거 경비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을호대상이죠. 을호대상인데,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그때는 가포비상으로 올라가죠. 가포비상. 자, 따라서 2번 들었죠.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가 아니라 을호대상이죠. 을호대상으로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 숙소 등에서 24시간 경호업무를 수행하되, 단 원하지 않더라도 시도경찰청에서 경험자를 선발해서 유세 기간 중 계속 근접 배치시킨다는 거. 자, 3번. 투표소 질서 유지,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을 한다. 자, 3번 틀렸죠? 자, 그게 투표소, 그 다음에 개표소 관련된 이처럼 경비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적 실시한다는 거. 따라서 투표소와 개표소의 경비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자체적 실시를 하되, 단 요청시 정복경찰관을 이처럼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투입이 가능하다. 이때 투입된 경찰관은 필요시 무기 등 휴대가 가능합니다. 휴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휴대가 가능하다. 자, 따라서 3번하고 4번 같이 문구에서 봅니다. 이제 투표소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을 한다?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자체 실시를 하고, 이때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서 배치를 하고 거점 근무 및 순찰 실시하고 정복 경찰관을 투표소 내에 배치한다. 아닙니다. 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복 경찰관을 투입할 수 있으며, 4번. 이때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무기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6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무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16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다는 거. 자, 올바른 것은 1번. 자, 16번.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기억과 리을,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이제 16번의 기억번, 뭐 수업 때 한 번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번에 관련돼서 크게, 자, 자동차죠. 자동차. 우선 이제 크게 달한다면, 자, 차에는 크게 자동차가 있고, 이때 자동차에는 크게 자동차 관리법상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륜 자동차는 125cc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죠. 초과.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관리법상에 건설 기계가 있고요. 건설 기계. 두 번째, 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죠. 장치 자전거. 이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125cc 이하를 말하는 거고, 그 밖에 뭐 등등등 갖고 있죠. 건설 기계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 밖에 동력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1번 보면, 기억번 보면, 자,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말한다 아닙니다. 원동기는 별도 빠지잖아. 그래서 자동차하고 원동기는 별개의 기능을 합쳐서 자동차 등이다 라고 칭한다 했고, 따라서 원동기 빼고, 그 다음에 건설기는 제외한다 아니죠.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번 두 가지 틀렸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이 안 되고 다만 건설기계는 포함이 됩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번 틀렸고요. 자, 니은번. 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되, 단 개인용 이동장과 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남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 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크게 뭐냐면, 니은번은 그러니까 크게 한다면 뭐라고 해주나 이거를 신체 장애 인등을 위한 이처럼 뭐 휠체어 이런 것들, 휠체어 이런 것들은 면허 필요 없잖아요. 면허. 그러니까 신체 보조용 의자차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요. 이처럼 의자차죠. 신체 장애 보조 의자차 이게 표현하잖아요. 의자차. 이런 면허 없어도 되잖아요. 면허가. 자, 니은번 맞고 디귿번. 어린이 투어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하는 정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경우에는 어린이 투어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를 토한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투어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 확인하고 서행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딱 그랬죠. 우리가 딱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어린이 투어버스 딱 정차했다. 어린이 투어버스가 딱 정차한 경우 바로 뒤에 오는 차량 또한 반대편에 오는 차량은 다 일시정지하고 안전 확인 서행한다. 그래서 어린이 투어버스 기준은 바로 좌우 뒤는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하고 서행한다 그랬고요. 자, 뒷번 받고 리을번.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안부령을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닙니다. 리을번. 자, 리을번은 이처럼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 불문하고 이처럼 운전 금지입니다. 운전 금지.
자, 봅시다. 본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대한 연령은 몇 세다? 16세 이상이잖아요. 16세 이상. 자, 그런데 어린이잖아. 어린이란 누구다? 13세 미만을 말하잖아. 어린이 13세 미만. 그래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뜻하는 거고,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잖아. 따라서 어린이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 불문하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이어야만이 운전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어린이는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명보호장구 착용 여부 불문하고 운전 못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XOOX 정답은 4번.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집시법에 있어서 이처럼 그게 이제 확성기 사용전이죠. 기억번. 집회 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소음도로서 주거 학교 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에 등가 소음도 65 이하의 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위반해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17번.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 보면, 자, 등가 소음도에 있어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주간은 65, 그 다음에 야간은 60, 심야는 55다 해가지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데시벨 꼭 암기하라고요. 그래서 격번 맞고, 자, 니은번.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서장이 측정을 하되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을 하고,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지면 위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을 하되, 단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이나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 제외되죠. 맞고요. 디귿번. 관할경찰 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을 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및 확성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리을번. 자, 리을번 이제 자 대상이죠. 대상. 이때 대상은 크게 셋으로 쪼갤 수 있죠. 신고를 요하는 집회 시위, 그 다음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 시위. 세 번째, 신고를 안 한 집회 시위는 대상이죠. 따라서 맨 마지막 1인 시위는 해당하지 않죠. 1인 시위는. 그래서 지시법 제14조는 학문, 예술, 종교 등 관한 집회 시위는 조용하죠. 신고를 요하지 않는 학문, 예술 관련된 체육 행사는 이전 신고를 요하지 않더라도 소음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되, 단 1인 시위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조용할 수 없다는 것, 즉 시위로 볼 수 없는 1인 시위는 이제 소음 측정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입니다. 1번 한 개. 자, 18번. 북한에 따라 주민법에 관련된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장 탈출 혐의자 혹은 국립국호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 자, 2번, 3번, 4번은 절차죠. 2번, 3번, 4번은요. 자, 2번, 3번, 4번은 어떤 절차 이루어진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절차 쫙 풀어주잖아요. 항상 절차는. 그래서 18번을 크게 본다면 18번. 자, 신청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직접 신청을 원칙을 하되 제외 공관장 등에게 신청을 하면 제외 공관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중앙 행정기관장 경위에서
통보를 다 해줘야죠. 통보한다. 누구에게? 통일부 장관과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줘야죠. 국가정보원장에게. 그래서 크게 절차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 즉 신청자가 직접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청을 하되 단 예외는 있는 거고, 이때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경유해서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를 해주고, 이때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조치하고서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죠. 통지를요. 자, 그래서 1번, 이제 2번 봅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보호 조치를 취하되 단 예외 있고요. 3번, 이때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경유해서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때 4번, 경찰청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하여 보호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아니죠? 4번. 누가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이처럼 통보를 받고 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해 준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자, 19번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외 내부 규정 한 문제. 19번. 그래서 19번은 이제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뭐 19번 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더 늘리지 말고 저 간단히 본다면,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등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위에 따른 사건 송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하되, 이때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송치를 합니다. 7일 이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7일 이내에 한다는 거. 자, 2번. 자,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 2번 맞고요. 3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돼,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법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3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검사가 특별히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원칙으로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사법경찰관은, 아니 죄송합니다. 4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90일 이내 하되, 단 자,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90일 이내함이 원칙이 돼 이점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사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2번. 자, 20번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냐? 기억번. 자, 기억번은 뭐다? 돈 안 냈죠? 돈 안 냈다. 그래서 20번 있어서 기억번은 출국 정지죠. 출국 정지. 즉 돈 안 내면 출국 정지죠. 강제 퇴거가 아니라. 그다음 니은번. 자, 등록 의무 위반. 자, 위반하면 다 퇴거라 했잖아. 위반하면. 그래서 니은번 받고. 디귿번. 자, 석방이 됐다. 석방이 됐대. 단 구류 선고가 아니죠. 구류 선고가 아니라 무엇이다?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인 거고. 자, 디귿번 들었죠?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
그다음에 릴번. 자, 릴번 끝에 보면 위반이잖아. 미음번도 위반이고요. 따라서 위반하면 다 강제퇴거다 그랬잖아. 강제퇴거. 따라서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적자하지 않은 것은 두 개죠. 두 개. 기억번은 출국 정지인 거고 디귿번은 구류의 선고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선고죠. 금고 이상 선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따라서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봤을 때 19번을 빼고는 나머지 1번부터 20번은 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고, 또한 기본서 때 기본 강의 때 항상 이런 것들 유념해라, 조심해라, 항상 밑줄 쳐라, 혹은 체크해라 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 들어간 내용이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면 그 관련 분야 다 밑줄 치고 다 체크해놨어. 근데 딱 하나야, 암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암기를 하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찰학은 바로 학이야. 학이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암기하는 거고, 그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을 건너뛰면 안 돼요. 이제 학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 암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요. 그래서 이해, 암기, 적용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을 해야 돼요. 무한반복. 이게 안 되면 경찰학은 내가 원하는 점수, 합격을 위한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항상 이걸 명심하면서 지겹더라도 이해, 암기, 이해, 암기, 이해, 암기를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문제 푸는 데다 꼭 적용시키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개편되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 끝났고, 이제 내년부터는 40문제로 이제 개편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찰학의 이제 단일 과목으로서 40문제 그만큼 중요도 가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계속 꾸준하게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 이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 나머지 이제 과정 잘 준비해서 시험까지 꼭 합격을 하시고요. 만약 이제 안타깝게 이제 시험에 떨어진 분들은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되 단 기존보다 문제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만 더 하면 되잖아. 헌법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해설 강의는 이제 내년 1차 때 이제 시험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40문제와 관련돼서 그 해설 강의 때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이제 오늘 여기서 해설 강의 마무리토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